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시간에 이어서 이 토지개발 중에서 지금 타법령이죠. 타법령. 먼저 번에 초치까지 했지 않습니까? 타법령은 뭐라고 그랬죠? 내 땅 말고 내 땅 옆에 무엇가 있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겁니다. 타법령인데 오늘 보면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을 하면 옛날에 보면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법 등 이렇게 해갖고 이것이 법이 다 세 개가 달라졌었는데 이 합쳐져 갖고 이것이 뭐 세 개가 다 합쳐갖고 그냥 왜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보게끔 되면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제보호구역이 있고 제한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 통제보호구역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통제한다는 거죠? 민간인을 통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출입 자체를 통제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출입 자체를 통제한다는 곳에 가서 땅을 사가고 집을 짓겠다는 얘기는 지금도 저기 어디 뭐 민통성 땅 살아가는데며 먼저 살아갔다 그러지 않았나? 민통선에. 학교에 갔었죠. 아, 그래? 보면 제가 옛날에 그 강원대학교에서 대학원의 석사 과정을 강의하는데 한 두 달 동안을 안 나오다가 한 달 반 만에 나온 거야. 그럼 내가 하도 화가 나갖고 야, 너 도대체 뭐 하다가 지금 나타났냐? 이제 그랬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공인중개사인데요. 요새 저기 민통선에 땅을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닐 수가 없어서 거기서 가서 자면서 먹고서 땅 팔으라고 파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민통선 땅 팔리냐? 그랬더니 잘 팔려요 그러더라고. 그럼 거기 가보냐? 아니 가보지는 않고요. 선임공을 팔아야 되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민통선이 이제 우리 그거 보면 통제보호구역이라는 게 어디 선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니게끔 돼 있으니까 통제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은 집을 질 수가 있겠죠. 그죠? 외지인이 들어가서는 못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통제보호구역이 있고 부대가 여기 근처에 꼭 탄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어떡한다? 통제보호구역이 있죠. 거기만 통제보호구역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어떡한다? 출입 자체를 못하게끔 돼 있으니까 통제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근데 제한보호구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와 있으면 집 제외 못 져요. 제한보호구역을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럼 통제보호구역도 못 지고 제한보호구역도 못 져요. 잘못 짓죠. 제한보호구역은 군 책임자. 그렇죠. 그 부대의 책임자 하나가 보고 질 수 있다 그러면 짓고 책임자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한보호구역은 그 부대의 책임자가 결정하고 통제보호구역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비행안전구역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비행안전구역 이 구역 이렇게 돼 있죠. 이 비행안전구역은 비행장에서부터 직선거리 5km예요. 직선거리 5km가 돼가지고 이제 비행안전구역인데 1구역서부터 6구역까지 만들어져 있어갖고 1구역인 경우에는 어떤 다이든지 누구든지 풀 한 폭이 갖다 놔도 안 되고 나무 한 포기를 심어도 안 되게끔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1구역에는 그렇지만 이제 6구역인 경우에는 이제 25m든가 내가 어쨌든 기억이 안 나네. 그 이상만 못 짓고 나머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분당 있죠, 분당 야탑. 야탑이 보게끔 되면은 서울공항이 있어서 6구역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6구역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거래를 할 때, 분당을 거래를 할 때
비행안전구역 6구역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비행안전구역 6구역이라는 건물 못 짓는다고 해갖고 못 짓는 걸로 해고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당에 있는 분들이 이거 6구역이고 저기 20몇 미터까지 나오는데 20몇 미터 이상을 지려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못 짓는 거 아니냐, 여기는. 그러니까 그 6구역이라는 걸 좀 그 토지 연결해서 지어달라 해갖고 저기 뭐야 그 분당에 6구역인데도 토지 연결되면 6구역이라는 게 안 나와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이 비행안전구역이 여기 보면 넘어가더라도, 여기 보면 저기 직선거리 몇 킬로라고 그랬죠? 5킬로라고 그랬죠? 그러면 서울공항에 있는데, 서울공항에 있고 여기 잠실에 저기 롯데 있죠? 거기 5킬로가 넘어요. 그러니까 분당 저기 뭐 6구역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에 이제 롯데 신격호 회장이 123층을 짓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6개월이 넘어도 이 공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이 넘어더라도 그 전투기가 뜨기 때문에 전투기는 일주일에 몇 킬로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투기로 공군을 봤을 때 군대에서 절대 그거 못 짓는다 해서 못 지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롯데 신격호하고 이명박하고가 친했었던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길 지겠다고 이제 한다 보니까 이제 집어넣으니까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공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공군 한테다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되는 방법을 좀 갖고 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 수 없이 비행기 활주로를 한도를 틀었어요. 근데 그게 정면으로 이렇게 걸렸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5km가 넘어가도 깜빡 잘못하면 롯데 123층 지금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산도를 틀어가고 지금은 어쨌든 그 활주로에서 뜨고 내리는 게 옆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활주로를 틀어갖고 그치게끔 된 겁니다. 비행안전구역 그러면 비행장에서부터 직선거리 5km에서 1구역서부터 6구역까지 합쳐서 짓게끔 돼 있기 때문에 1구역부터 그 6구역까지인데 구역마다 높이가 있거든요. 그 높이가 내 땅에서부터 높이가 아니라 비행기 활주로에서부터 높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5m까지 질 수 있다 그러면은 내 땅이 활주로보다 5m가 높다 그러면 나는 10m밖에 못 짓는 겁니다. 근데 내 땅이 활주로보다 2m가 낮다 그러면 17m까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질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한테 가서 얘기해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그 땅의 높이가 얼마고 얼마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얼마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인데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어가지고 전원주택 지면은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으죠. 그거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기와 원자력의 준말이거든요. 전기와 원자력의 준말이기 때문에 변전소가 있다든지 원자력 발전소를 진다는데 삼척시 근덕면 동망리 여기 땅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감정가가 얼마였죠? 2,500이죠. 근데 얼마에 낮춰야 됐죠? 5,500이죠. 5,500이라는 얘기는 이게 감정가의 2배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 취하됐죠. 취하됐잖아요. 이 얘기는 뭐 취하됐다는 얘기, 빚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줘도 돈이 남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가 보기끔 너무 여기인데 여기 지금 여기가 보면 여기가 뭐라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이게 전부 다를 어떤다? 수용을 하면서 준비를 중에 있는 땅인데 여기에 이제 그 마을이 있는 곳에 땅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이 땅에 못 지면 저기다 질 수 있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 질 수 있는 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수요에 의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면 어디를 이제 단번을 어디를 지고 단번을 어디를 지어야 되는 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면은 약 10여 년 전부터 수용을
가서 사들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발표를 하면서 수용을 하게끔 되면은 보통 감정가의 5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아까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2,500이잖아요. 감정가의 5배를 준다고 그래갖고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만 받아서 갖고 있으면 수용당할 땅이다 보니까 그 한전에서 수용할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삼척시에 반대를 해갖고 원자력 발전소 짓지 못하고 지금 보면 가스 무슨 안전기지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원개발 예정구역으로 나와 있죠. 예. 전원기 촉진법으로. 근데 한 2년을 지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가 됐죠? 없죠. 지어졌죠? 없죠. 예. 그러니까 빵 됐으니까 아까 저기 그 돈 주고 산 사람 어떻게 됐어요? 빵. 빵 된 거죠. 이 제가 보면 뭐 개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개발 안 된다고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땅도 많아요. 개발만 된다고 해서 돈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게. 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돈 되는 땅 많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건 모르고 개발이 돼야지 땅값이 올라가서 팔 수 있다 그래서 개발되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땅도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양평의 약을 다 정리해갖고 여기 보면 추가가 되게 되죠. 여기 보면 해당 번지점 150제곱미터가 전원개발 소구역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뭐야? 여기 해당 필지 중 여기 뭐야? 변전탑이 있죠. 근데 전원개발 사업구역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내가 내 땅에 이 변전탑이 있다 그러면은 토지 이용 계획이 다 나오냐면 그렇지 않고 담당자가 부지런한 담당자가 거기 지역에 자기 지역을 어떤다 표시를 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철탑이 있어도 담당자가 올려놓지 않으면 또 없는 땅도 많아요. (1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 많이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접도구역은 뭐 하는 지역이죠? 네? 도로를 넓히려고 아무것도 집 못 짓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접도구역은 도시 지역에는 접도구역이라는 거 없습니다. 비도시 지역만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에 왜 접도구역을 만나면 도시 지역은 자동차가 다니고 자동차 다니는 옆에 되게 예쁜 보도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과 자동차가 다니는 길 사이에 보도라는 완충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문 열고 나와도 바로 자동차를 다니는 길로 다닐 수가 없는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보도가 없죠. 그럼 도로 앞에 바로 내 땅이죠. 근데 바로 도로 앞에다 내 땅을 딱 바로 치면 1m만 띄고 치면은 문 열고 나오면 도로 되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 열고 나오는 사람도 위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도구역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접도구역이 도로에서부터 5m까지거든요. 5m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리는 행위. 건물만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가리는 행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시야를 가리는 행위는 못하게끔 하는 것이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 보면 이렇게 도로구역이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일반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국도가 지방 및 군도인 경우에는 뭐야? 5m. 고속국도가 전부 다 20m로 했는데 이때 이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10m를 줄였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거를 10m를 줄였다고 해서 이 건축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이것만은 말고는 뭐든지 다 질 수 있다. 못 짓는 것, 질 수 있다는 걸 못 짓으면은 이것만 못 짓는다는 걸로 해놓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접대구역이 20m인 거를 10m로 고속도로를 줄인 거 하나. 했는데 그것이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땅에 대한 것이 개발이 더 많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졌다고 보지도 않고 개발이 더 많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에 완충녹지라는 것이 있죠. 여기 보면 완충녹지에서 요 파란 색깔 이게 뭐예요? 이게 완충녹지거든요. 이게 완충녹지인데 이 완충녹지는 언제 만드는 거냐면 여기 완충녹지라고 되어 있죠. 확인하게. 완충녹지는 언제 만드냐면 도시 지역인데 우리가 도시 지역에서는 대부분 자동차가 60km로 다니죠. 근데 지금 60km는 빠르다고 해서 50km 주는 데도 많죠. 근데 도시 지역인데도 60km 이상 80km씩 다닐 수 있는 데가 있죠. 자동차 전용도.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더라고. 서울 시내에서 60km가 아니고 80km씩 다닐 수 있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너무 많아요. 옛날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옛날에 얘기한 남부순환도로. 그러니까 지금 구룡사에 있는 앞도로. 그때 그 구룡사 앞도로에 있는 그쪽에 보게끔 되면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여기는 어디냐면은 마석에서부터 서울로 오는 그 자동차 전용도로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마석 시내를 지나요. 자동차 전용도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완충녹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집이 있죠, 이렇게. 이 집이 있죠.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이쪽 안쪽으로 도로만 될 수 있지 이쪽 완충녹지 쪽으로는 아예 출입을 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겁니다. 아예 문을 닫는. 지금도 보면 구룡사 앞에 가게끔 되고 이게 뭐야? 옛날에 잠실에서부터 성남 가는 길 일부 그것도 보면 거기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완충녹지가 두 가지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야? 보도라고 가정합시다. 보도에 이 안쪽에 있는 완충녹지가 있고 아예 이 완충녹지를 도로와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를 붙여놓고 이 안쪽에는 보도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 양재동이 있는 데 있죠. 양재동 있는 데서부터 성남으로 가는 그 쪽에 있는 도로를 보면은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 완충녹지가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고 그 안에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충녹지가 보도가 있는 곳에서 도로 쪽으로 있는 쪽이 있고 보도를 빼놓고 건물이 있는 쪽으로 있는데 그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구룡사 앞에 있는 완충녹지는 보도를 빼놓고 건물 쪽에 있는 데로 있습니다. 이걸 생각 안 하고 봐서 지금 유심히 가서 보면 이런 완충녹지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 완충녹지가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창원시입니다. 창원시나 박정희 정부 때에 그 공소시로 만들면서 새로 만드는 데는 창원에 만드는 데는 처음부터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완충녹지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것이 창원시입니다. 창원에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도로가. 그 완충녹지는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까? 개인 소유는 아니죠. 도로를 만드는 거죠. 여기도 보게끔 되면 여기 구룡사죠, 여기. 예. 구룡사인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자동차고 여기 보도가 있죠. 여기 보도인데 여기 건물과 여기 뭐예요? 이게 완충녹지 이게 이쪽. 근데 이쪽에서는 이 완충녹지가 같이 말하면 도로 쪽에 붙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 요 안에가 여기가 뭐야?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완충녹지가 건물 안쪽으로 있고 도로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 완충녹지가 도로 쪽에 붙어 있는 거는 보행에 지장이 없고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쪽으로는 장사하는 거는 여기 가서 보면 지금 산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이 도로를 이용해갖고. 하루 종일 기다려봐야 서울시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하루 종일 이쪽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능인선원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떻나 능인선로를 건너서 여기 갈 수 있게끔 이거야 육교도 하나 만드는 거죠.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있는데 완충녹지든 경관녹지든지 연결녹지도 있게끔 되면은 전부 다 출입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로막고 있으면 건축허가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오톱. 우리 토지 연계약 확인을 보면 가끔마다 비오톱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죠. 네, 일단 비오톱이란, 내가 이제 비오톱이란 보면은, 여기 보면,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지표상에서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생물 서식지를 말한다. 이 사실 보면 이 비오톱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이거를 강의하지도 않고 몰랐는데, 예전에 한 10몇 년 전쯤에 여자 2분이 토지개발 강의를 듣겠다고 등록하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특수경매도 강의하고 강의를 하게끔 돈을 벌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자분들도 많이 하는데, 그 10여 년 전에 토지개발 강의를 하는데 여자분이 등록한 게 드물어요. 그리고 또 그냥 여자분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되게 이쁜 여자가 2명이 등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이것들이 도대체 왜 이 토지개발 강의를 들어서 강의를 들을까? 그 시간, 저 정도 미명은 그 시간에 남자를 만나러 다니고 맞지 않을까?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났거든요. 오늘 그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 님, 예, 그랬더니, 비오톱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비오톱? 비오톱이 뭔데? 하고 내가 되게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물어보는데 교수님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비오톱이 어디서 나는 얘기야? 그랬더니, 토지 연계를 확인할 때 보니까 비오톱이라고 있어요. 그래? 그 번지수를 나한테 찍어줘. 이 10몇 년 전 얘기예요. 그 번지수를 찍어주다 보니까 서울시 세곡동인가에 그 땅에 비오톱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비오톱이라는 걸 봤더니 이렇게 생물 서식지, 하지만 습지, 보존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은 비오톱으로 정해가지고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땅이지만은 용도 지역으로 못 짓게 만들지 않고 비오톱으로 딱 정해갖고 거기 그 땅만 어떻게 한다? 건물을 못 짓고 개발을 못 하게끔 만드는 것이 비오톱이에요. 비오톱 1등급 그러면은 공사도 못 짓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하게끔 어떻게 한다? 그대로 현 상태에 있는 데서 그대로 돌아. 그 얘기입니다. 열한 번째 보면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 나온 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년이 됐고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 나온 지는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 뭔지 잘 몰랐었습니다.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은 어떤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문화재청에다가 내가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도 지려고 그러는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진다 그래 못 진다 그래? 진다고 듣고 못 진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다고 그러고 못 진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건축설계사로 있을 때는 담당자도, 구청 담당자도 이거 질 수, 문화재 보호법도 건물 질 수 있어요? 물어보면, 아니, 저도 몰라요. 화가 넣으시면요,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에다 다시 보냅니다. 협의회 보냅니다. 그럼 협의가 와 있지 않아요? 이랬었어요.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면 문화재 보호법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의해서 거기 문화재 보호구역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질 수 있다는 것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어보지 않고 건축 허가를 하지 않고 문화재청에다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야?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을 가만히 봤더니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에서 500m까지만 떨어져서 무조건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에서 500m까지 떨어지면 이유야를 묵문하고 무조건 뭐야?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문화재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건물을 지려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문화재청에서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왜 만들어놨냐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돼지를 기르는 축사를 만들 때는 심의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문화재 바로 옆에다 가봤더니 돼지를 기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심의를 안 받고 된다? 그냥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첨성대 보러 갔더니 앞에 돼지가 있으면 돼지가 보여요? 첨성대가 보여요? 돼지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은 건물만이었었는데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500m 안에 건물을 짓는 거 말고 하는 행위, 다시 뭐 쉽게 얘기해서 나무를 심는 행위, 간판을 심는 행위, 그 다음에 천공, 뚫는 행위, 그 다음에 오물을 던지는 행위, 이런 모든 행위, 이게 현재 있는 상태로 어떤다? 모양을 어떤다? 변경시키는 행위. 이런 행위는 전부 다 현상변경과 대상구역으로 맡아서 심의를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게끔 만드는 것이 현상변경과 대상구역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현상변경과 대상구역 안에 문화재 보호구역도 들어가는 거죠. 건물을 짓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없애버리고 현상변경과 대상구역으로 바꾸고 나무 심는 거나 뭐 이런 걸 다 하는 것도 맞지 않겠냐 했는데 그냥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 보호구역 그대로 두고 현상변경허가 되면 현상변경허가 대학구로 어쩐다? 그대로 두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 말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더 엄하다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만들어 못한다. 나무를 심는 것도 만들어 못해요. 제가 중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경주로 수학여행 가서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불국사도 가고 다보탑도 가고 사과탑도 갔는데 그때 어디 갔나 청섬대를 갔거든요. 청섬대. 진짜 청섬대를 가봤더니 논을 이제 봄에 갔으니까 전부 다 모를 씹어놔갖고 그 청섬대를 전부 다 어떻나 논바닥 가운데 있어갖고 그 논을 밟고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 저 멀리서만 봤어. 그리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야, 어떻게 청정대가 저렇게 논바닥 가운데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1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그러면 가축을 기르는 것을 제한한다는 건 누군지 다 알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있죠? 그렇죠? 네. 닭, 오리, 개, 메추리, 돼지로 돼 있죠? 닭, 오리, 개, 메추리, 돼지 있죠? 소는 있어요? 없어요? 소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 집을 짓는가 가축을 기르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요것만 못 기르고 나머지 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소는 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거 보시겠습니다. 밑에 거 보면 여기 보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 아니 여기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죠? 가축 사육 제한구역인데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여기는 무조건 가축 다 못 기른다는 거예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도 가축이 명칭이 정해져 있을 땐 그것만 못 기른다는 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축 재배하면 어떤 가축이든지 다 못 기른다 이런 얘기. 과밀 억제권력, 성장 관리권력, 자연 보존권력 이것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갖고 저한테다가 땅을 하나 가져와서 나한테 이거를 물어보더니 이거 사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 농림지역에다 맹지야. 그래서 아니 이 농림지역에 도로도 없는 맹지를 왜 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토지 연계약 확인을 보니까 뭘로 돼 있어? 성장관리권이라고 돼 있어. 성장관리권. 이게 보면 뭘로 돼 있어요? 성장관리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얘기가 이 성장관리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게 보면은 맞으니까. 개발이 되는 땅 아니냐 이거야.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은 무조건 세 개 중에 한 개예요. 세 개 중에 어떤 것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 다 있어요. 보면 개발 과밀 억제권이야.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 개입되거나 특정 우려가 있어서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요. 과밀 억제권을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입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지요. 자연보존과 한계 수인계 수질과 녹지의 한계 보존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대규모의 개발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이게 뭐야? 수도권 정비법이에요. 김문수 도지사가 옛날에 뭐였었죠? 경기도지사였죠. 그 경기도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법 중에 악법이 수도권 정비법이라고 해요. 뭐만 좀 막 개발해서 이렇게 세우려면 수도권 정비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법 중에서 제일 좋은 법이 수도권 정비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 보십시오. 연세대학교에서 등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야 여기 뭐야 용인 근처에 어디다 만들려고 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허가를 해줬어 안 해줬어?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안 해준 겁니다. 할 수 없이 어딘지 경기도에서는 안 된다.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연세대학교 어디로 갔어요? 원주로 갔습니다. 그 외에 대학이 지금 보면 천안으로 많이 갔죠. 천안으로 많이 간 이유가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SK를 증설을 하려고 이천 공장 증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설하겠다 했는데 그때가 어디는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노무현 정부에서 못해줘. 수도권 정부 때문에 안 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SK가 어디로 갔어? 오창으로 갔습니다. 오창으로 가서 좀 해놨고 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명박 정부로 바뀌자마자 다시 증축하겠다 했을 때 그때 이명박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한다? 2000에 다시 또 증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만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건물을 빼놓고 큰 건물은 못 짓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과밀억제권력, 성장권력, 자연보존권력으로 수도권 전부 다 분류를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가를 받는 겁니다.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이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돼. 허가와 인가의 차이. 인가를 받기 힘들고 허가를 받기 힘들고 인가를 좀 쉽고 인가상이다 그러면 허가에도 맞아야 되지만 허가가 맞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해서 통과해야 되는 게 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이 여의도가 이 박정희 정부 때 개발이 된 건 아니죠. 그래갖고 김현옥 씨가 그 서울시 할 때 만들었죠.
그럼 그 여의도를 개발해서 땅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돈이 없다가 할 때 그때 국회의사당을 옮겼죠. 그래서 반은 상업지로 만들고 반은 주거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분양을 했는데 방송 3사를 옮기다 보니까 주거지역의 아파트는 잘 팔렸는데 상업지역에 건물을 짓는 건 한 개도 안 팔렸습니다. 분양이 미분양이 된 거예요. 상업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라 하냐면 상업지역도 어떡한다? 땅을 사면은 얘들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있게 해줄게 그랬더니 건설해서 아파트만 지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은 사겠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그 당시에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죠. 주택법에 의해서 재건축해서 몇 평 이상을 하고 선부장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어린이 놀이터 만들어야 되고 뭐 저기 뭐 경로당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만들게끔 되고 뭐 있지 않습니까? 주택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업지역이면은 용적률을 600%에서 800%까지 주택법이 아니고 건축법으로 갖고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여의도의 그 상업지역은 재건축하려고 해갖고 그 초고층으로 600%면 지금 저기 10몇 층짜리가 30층, 40층으로 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재건축을 하려고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아파트까지 올라갔을 때 여의도의 아파트에 그 상업지역 갖고 것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인가를 안 해줬어요. 건축 허가상으로 다 막는 겁니다. 근데 뭘 안 해줬다? 그러니까 인가를 받는 건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정해진 것은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는 법규상으로 정해놓은 거 다 맞으면 해줘야 되는 건데 인가는 허가상으로 법규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땐 법규상 다 맞춰도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간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장에 뭐 집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여의도만 재건축 그거 해줘도 아마 몇천 가구는 들어. 우리 그 수험생 한 분이 거기에 지금 그 상업적인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그 지금 계획은 다 됐는데 허가가 안 남자가 내가 그거 안 해줄 거냐 했더니 조금 기다리면 된다고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이번에는 또 바뀌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만약의 경우에 여가 되든지 야가 되든지 그 여의도에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건축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하면 몇백 가구는 금방 늘어나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허가가 있고 인가가 있는데 과민업계권령, 성장관리권, 자전보유권 권력은 이런 세 가지로 무조건 나눠져 가지고 인가를 안 해줄 수도 있게끔 하는 것이 뭐야? 이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좀 혼났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개발업체권력, 성장관리권력, 자연보전권력 해가지고 서울과 경기도는 이 세 개로 전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나 이런 곳은 건축허가가 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거의 허가가 안 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아주 정말 천장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어젯번에 그, 저기, 우리, 경매 추자 물건 밴드에, 여주의 강 앞에 있는 땅이,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60명이 들어왔다고? 예. 올라왔잖아요. 네. 60명이 들어왔다고.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싶어요, 나 보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건축허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어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도로도 없고 조가리 땅인데 다만 뭐만 보인다? 뭐만 보인다고요? 강만 앞에 보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가 그거 사는 사람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캠핑카 사놓고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캠핑카 왜 끌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 사다 거기다 놓으면 돼요. 그런 물 앞에서 어떻게 한다? 그걸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 정식으로 주장을 안 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겨울이 있고 풍경이 좋은데 건축허가 안 난다. 그렇다 그러면은 건축허가를 받지 말고 저기 캠핑카 하나 갖다가 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 대표적으로 어떤다? 그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는 절대로 건축허가 안 나고 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러드는 물이 있는 곳에 골프장이 있는 경우에 농약 못 치게끔 합니다. 규제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지금 캠핑장 같은 거는 안 됩니까? 그런 캠핑장도 허가를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장은 거의 안 해준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건물을 짓는 유일한 방법은 그쪽에서 나오는 그 오폐수를 하수 종말청정장으로 보낼 수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소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상수원 보호구역을 옮길 수가 해제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강을 옮겨가면 된다. 했는데 이 강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수 종말청정장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잘 보십시오. 경기도 광주시 남정면 검천리죠. 여기 환경정비구역이죠. 근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 보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죠. 이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환경정비구역이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환경정비구역은 반드시 어디에만 생기라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만 생깁니다. 즉, 이 환경정비구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이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어놓고 옛날부터 있던 마을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놓고 옛날부터 있던 동네는 환경정비구역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하수종말청정장을 만들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비구역이라고 돼 있는 곳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집을 짓는 자리가 환경정비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하수종말청정장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거기만 어쩐다? 집을 짓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환경정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면 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게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인데 환경정비구역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 근린생활시설 정도까지 큰 건물은 못 짓고 공장이나 이런 거 못 짓고 그냥 일반 생활을 하기 위한 주택 정도는 그리고 일정 근린생활시설은 그런 정도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행위제한에 완화해갖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60제곱미터의 부속 건축물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질 수 있다. 환경정비구역입니다. 환경정비구역은 반드시 상수원보호구역에만 생기고 상수원보호구역인데 풀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언제부터 만들어지냐면
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동네가 있던 거예요. 수질보전 대책지역입니다. 수질보전 대책지역이라는 얘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은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원래는 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는 환경정비구역은 조그만 동네로 한 10가구 내지 20가구만 있는 데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진행됐는데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몇천 명 가구 몇만 가구가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지지 않고 수질보전 대책 일권역으로 정해져요. 이게 뭐예요? 뭐라 하면 특별대책지역 일권역으로 정해놨죠. 이렇게 일권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마을이 도시가 없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야 되는데 옛날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일종의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 일권역으로 해갖고 일권역인 경우에는 건물을 든다? 자, 보십시오. 오수를 생물학적 산소요령 분부 불물질 각장 10제곱 10ppm 이하로 처리가 되는 거. 이렇게 해놓고 다른 건 뭐냐면 관광수법으로 공공주택 이런 것을 뭐한다? 못 짓게끔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수변구역이고 여기 보면 수질보전 대책 입지역에서는 다시 말하면 그 700제곱미터 이상인가는 못 짓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현재 지불을 할 수 있도록 200평 미만만 해주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서 개발을 하더라도 건축허가는 안 내줍니다. 이 때문에 이 토지 개발업자는 수질보전 대책 일권역이다 하고 하면은 그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분이 그러니까 여주에 수질보전 대책적 일권역에 땅을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이제 20몇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 근데 수질보전 대책 일권역이 아니면 그 강이 내려다 보는 게 한 60만 원 가요. 25만 원이면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해서 수질보전 대책 일권역이니까 한 40만 원에 팔자 해갖고 40만 원에 그 원주민이 사는 걸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저기 우리 낙찰을 받은 수강사한테 20만 원 주고 40만 원 팔고 그랬더니 아, 그 옆에 50만 원인데 40만 원 안 팔겠어요? 그러더라고. 본인이 안 팔겠다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말았는데 3년 만에 다시 왔어. 왜 그러냐고 어떤 일이 오셨는데 그때 그 땅 좀 팔아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 수질보전 대책 일권역은 원래 거주자한테 팔아지 외지인한테는 못 팝니다. 원래 있던 거주자도 어떤다? 200평 하나만 가지고 어떤다? 허가를 내줍니다. 수변구역 그러면은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러드는 강이 있죠.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디 있죠? 팔당에 있죠. 팔당에 강이 들어오죠. 강이 들어 어떤 강이 들어와요? 이렇게 틀린 얘기를 씩씩하게 합니다. 양수지가 왜 양수지예요? 우리 두께 만나. 그럼 그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양수지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양수지 아니에요. 근데 뭐 팔당에 들어온대. 북한강, 남한강은 양수지에서 만나는 거고 팔당에는 저기 뭐야 용인천, 경인천이라고 그러죠. 그건 좀 작고 들어오게끔 되는데 그런 강 옆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오는 강 양 옆에 500m가 수변구역이에요. 무슨 구역? 수변구역이에요. 수변구역에 건물 지어야 못 지어요. 지금 게 건물 지어요. 에이, 저렇게 틀린 얘기를 아, 여태까지 지나가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틀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자, 수변구역 집을 지어야 못 지어요. 집을 지었는데 용도 수천교인데 자꾸 말이 약간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집을 짓느냐 못 짓느냐는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른다고. 그러니까 수용구역인데 계획관리지역의 수용구역은 계획관리 지역에서 집을 짓 수 있는 만큼 집을 짓고 수용구역인데 일정 일반 주거적 수변지역은 짓는 거야. 일정 일반 주거지역에서 짓을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거야. 수변구역인데 농림지역일 수 있죠. 농림지역에서 수변구역 있죠. 농림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수변구역에서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수변구역은 뭐냐? 수변구역이 일정 일반 주거지역일 수도 있고 계획관리 지역일 수도 있고 농림지역일 수도 있는데 그때 집을 지을 때에 하수 어를 20ppm의 정화수를 10ppm으로 만드는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수변구역이야. 수변구역은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한다? 정화조를 10ppm으로 만들어라. 건물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일정 일반 지역이면 일정 일반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과 건폐율과 용적률, 계획관리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과 용적률, 생산관리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과 용적률이 나오는데 그런 건물을 지을 때 뭐만 해라? 정화조를 10ppm으로 만들어.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잖아. 이거 10ppm 만들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고 내가 20ppm으로 어떤다? 만들었더라고. 그 준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10ppm을 만약에 20ppm을 만들어갖고 준공을 못 내겠더라고. 그 580 하고 이거 너무 옮겨서 아이씨 한번 장비시하고 내보자 갖고 냈더니 와서 보더니 얘도 깜빡 잊어먹고 수변경 잊어먹고 정화조는 안 보고 가스통만 보더라니까. 그래도 잘 했을 그리고 그대로 어떻다? 너 수변구역은 정화조로 든다? 20ppm을 10ppm으로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 지역에서 그 정화조를 만드는 것이 그게 20ppm이에요. 지금 저기 뭐야 안 사장님이 제주도에서 집 지으려면 20ppm 정화조 쓰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안 사장님이 그 지금 땅에 20ppm 정화조를 쓰려고 그랬더니 하수도가 연결을 되려면 하수도까지만 이러면 하수도까지 1km를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주도는 지하층 침투조라고 해갖고 어떤다? 지하 침투조를 연결시켜서 내려보내는 정화조가 따로 팔아요. 제주도에는. 근데 도시 지역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도 그런다? 침투식 정화조를 쓰게끔 되는. 그러니까 정화조가 넘쳐서 하수도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쳐가지고 그런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땅을 더 파가지고 당시에 내가 시켜서 해봤더니 이만큼을 자갈을 깨가지고 깔아놓고 거기다가 정화조를 묻고 그리고 덮어가지고 그 필증 가지고 하게끔 되고 이거 침투식으로 만들었다 해갖고 하는 건데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쿠웨이트에 이제 집을 짓는데 그때 거기 큰 건물을 짓는데 그때 거기에 사막 가운데 저기 하수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를 만들려면 한 20km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설계가 지하 침투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보면 드릴로 구멍을 뚫었어. 드릴로 해갖고 한 20m씩 구멍을 뚫고 타일 만들고 자갈 깔아놓고 정화조가 내려가게끔 되면 자갈을 통해서 내려가가지고 그 물이 어떤다? 이 드릴로 구멍 뚫은 걸 내려가고 지하로 침투를 하게끔 만드는 정화조를 쿠웨이트에서 사막에다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설계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제주도에 하수도가 없는 곳은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도시 지역에서는 그걸로 안 하고 비도시 지역에 그걸로 하더라고요. 지하수 오염 안 될까요? 그럼? 제주도는 지하수를 못 파게끔 돼 있어요. 제주도 아직 지가 안 재봤죠? 예. 그럼 저기 10ppm이랑 20ppm이랑 차이는 이게 숫자가 다각으로 큰 겁니까? 네? 10ppm이랑 20ppm이랑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20ppm 정화조를 내가 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한 20 몇 년 전에 내가 집을 질 때 20ppm 정화조를 200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10ppm 정화조를 산다 그러면 500만 원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화성에
그 호수 앞에, 그 호수에서 내가 보기엔 한 3, 40m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기에 저기 집을 질라 그랬더니 거기 6ppm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하는 것 내가 보긴 거.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6ppm 때, 6ppm 별로 안 어려워요, 뭐. 얼마만 돈 드리면 또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것에 전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179페이지 보면 상손보호기타가 있죠. 이게 상손보호기타는 수변구역인데, 하류는 수변구역입니다. 하류는. 네, 상류. 그러니까 상손보호구역으로 흘러들이는 상류. 상류는 그러니까 수변구역으로 하지 않고 상수원보호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기타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지을 때 상수원으로 들어가는 그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공장은 못 만들게끔 해서 허가를 받았게끔 하는 것이 상수원보호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원보호기타로 토지 용기가 확인이 있을 때는 일반 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는 규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공장을 지겠다고 하면 심사를 하게끔 돼서 심사에서 이게 상수원에 대한 그 상류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내려보내면 하류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그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장이다 그러면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상수원보호기타입니다. 하수 편의구역 및 배수구역 182페이지입니다. 이 하수 처리구역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동네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지어져 있으니까 따로 당신이 정화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면은 토지 용계약 확인료들이 뭐라고 나와 있어? 하수 처리구역 이렇게 나와 있죠. 하수 처리구역이라는 얘기는 그 동네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를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시키게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수 처리 구역인 경우에는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건축 준공이 납니다. 정화조 필증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길 쓰고 만든다고 하는 걸 또 만들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안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옛날에 몰라가지고 이 하수 처리 구역이 있는데 정화조를 열심히 만들다가 중간에 봤더니 하수 처리 구역은 정화조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것을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돌대가리구나. 이거 돈이 이게 만들면 이게 얼마가 하는 건데 이걸 몰랐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게 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그러면은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정 정비 또는 폐차장, 농축산물 단속 가운데 요 5가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즉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서는 요 5가지만 못 짓는 겁니다. 여기 보면 수산물 양식시설에 갖고 내수면 없다는 인허가 둘이 양식장,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 양어장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라면 일반 건물을 짓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4가지 수산물, 특산물, 운수장비, 배차장 시설, 골프장, 수산물 양식시설 이건 어떤다?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폐기물 매립 제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제한 지역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중간 처분 시설 있고 최종 처분 시설 있고 재활용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라는 최종 처분 시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매립 시설입니다. 매립 시설. 그러니까 이 매립 시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폐기물 매립에 대한 허가를 받는 사람이 폐기물을 어떤다?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어떤 처리장할 때 이 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제한적인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 이번에 저기 화성인가 보면 이게 땅이 나온 곳이 뭐 2억 얼마가 지금 2천 얼마까지 떨어진 곳이 있어요. 보면은 가서 봤더니 공장이 아니고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감정평가사하고 뭐는 감정평가사는 그 폐기물을 찍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창고를 찍어놨어요. 창고 매각 제외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내가 현장 가서 보니까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고서는 내가 보면 가격 떨어졌다고 해갖고 질러서 사게끔 되면은 폐기물을 보니까 폐휴지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거는 처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됩니까? 하죠? 폐지 같은데 이거 보니까 폐지는 재활용 시설이니까 그거는 저기 뭐야 할머니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그거 뭐라고 되나 지금 올해 내가 비를 받아가지고 땡땡했는데 저기 뭐 우리 경매 물건 하나 나온 거 있잖아. 할머니 줘줘야지 않은 폐기물 갖다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기 뭐야 그 할머니가 폐지 모집하는 사람이니까 그 저기 폐지가 나오면 갖다 버리셨고 그 할머니 집 앞에다 갖다 놓으면 그 할머니가 그거 갖다 줘갖고 어떻게 한다? 용돈벌이 하는데 그 저기 뭐야 할머니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뭐야 그 폐지 갖다 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폐지는 그거는 돈이 되는 거니까 그 말고 가서 봤더니 왜 이렇게 왜 내가 현장 가서 봤더니 왜 이렇게 진흙같이 생긴 폐기물이 있죠. 그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폐기물 그것이 한테쯤 쌓여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사가지고 몰래 그런 것만 버리고 경매로 던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식으로 갔다가 어떻게 한다? 하지 않고 190페이지 보면 홍수관리구역이 있죠. 우리 저기 누나 신현사님은 군대 생활 어디서 했어요? 저는 여섯 군데 썼어요. 대구, 대전, 강릉. 단단히 군대에 다녔는데 우리가 보호품 담당했구만. 나는 지금 어디 있었냐면 저기 양평에 있었거든요. 양평에 내가 1972년도에 있을 때에 홍수가 나가지고 양평 시내가 전부 물에 잠겼었어. 근데 그 환경부 수위보다 낮았어 그래요. 그때 다 났었는데 이제 봤더니 이번에 봤더니 그 강 수위보다 낮은 곳은 홍수 관리 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집을 질 때 그 강 수면보다 든다 높게 큰 집을 짓게끔 해갖고 어딘데 낮은 경우에는 2m, 3m를 띄어서 높게 지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 멀쩡한 동네에 2m를 지어서 새로 짓고 옆에 집은 계단 없이 그냥 들어가면 돼 안 돼. 또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갖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좀 줄여가지고 그런 삐로티 만드는 거 없애게끔 했는데 지금 이 보면 이 홍수관리구역에는 있어 홍수관리구역 그러면 이 들어가서 저기 토목과 가면은 거기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넘어를 하려면 지금 현재 땅에서 몇 미터를 높이 지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옛날에 건축허가 자체를 그 이상으로 지었어 이제 효과가 났었는데 요새 좀 완화를 시켜서 그렇게까지 안